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6일부터 2025년 새말기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24년도에 들어오신 도바님들 다시 한번 전부 다시 이제 다 들어오십시오. 반드시 목요일날 들어오시면 이제 좀 어떨떨했던 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부는. 그래서 2025년도에 많은 새로운 도반이 또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많이 전법에서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자, 오늘 공부할 거는 이 코드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3일, 20일, 27일 이렇게 3번이 남았죠. 3번 동안 이 코드 맞추기로 공부를 하면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72쪽. 여러분들이 이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이게 정말로 딱 내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되면 불교 공부에 입문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그 불교의 교리,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교리에 굉장히 기초가 되는 그런 이제 이치입니다. 저기 원명도반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남동생이 못합니까? 아니요,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 72페이지. 72페이지. 아, 이게 71페이지네요. 아,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여기 또 하얗게 된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200권 찍을 때는 조금 다르죠, 지금. 이게. 아, 예. 그거하고 조금 그게 저기 편집이 조금 달라지면서 페이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71쪽인 데도 있고 72쪽인 것도 있죠. 자, 빨간 장면은 무슨 색?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제가 백봉 선생님께 공부하러 오기 전에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한옥에서 살았는데 마당에 정원이 있었고 평상이 있었어요. 평상 위로 등나무를 올려 그늘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평상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딱 치며 노래도 부르곤 있었지. 그때가 5월이라 벼랑비가 많았습니다. 남동생과 평상에 앉아있다가 뭐야 저 장미꽃 좀 봐라. 참 예쁘지 했더니 동생이 빨간 장미가 어디 있어? 라고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란 제가 저기 빨간 장미 말이야 라고 했을때도 어디라고 하더군요. 예, 잠깐만요. 소리가 또 끊겨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그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 저희 집이 한옥이었어요. 그게 그냥 집이 있고 기와집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마당에 이제 저 정원 쪽에는 우물도 있고 우물 퍼가지고 이제 막 거기 이제 정원에 이제 물도 주고 마당에는 이제 평상을 하나 놓아가지고 평상 아시죠? 평상을 하나 놓아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등나무를 왜 등나무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여름에는 나가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뭐 우리 또 대학 다닐 때는 기타 그 통기타 포크송이 억수로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5월이었는데 그 장미가 한창이었을 때요. 그게 장미를 이제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걸 길게 해서 담벼락 전체 돌아가면서 전부 빨간 장미가 이제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지유 한번 읽어볼까요? 남동생이 정록 생맹이라서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낮에는 빨강과 초록이 섞여 있으면 빨간색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두워지면 빨강과 초록이 잘 구별된답니다. 한낮에 초록잎과 빨간 장미꽃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빨간 장미를 못 보는 거예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보는 줄 알았거든요.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빨간 장미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가 뒤통수를 딱 맞은 거예요. 빨간 장미가 실제로 있어서 나도 다른 사람들도 다른 생명들도 모두 똑같이 본다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의 말을 듣고 지금 내가 보는 빨간 장미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명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색깔이 그렇다면 모양도 세상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면 빨간 장미의 진짜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 빨간 장미의 진짜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진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를 알아야지 속고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꽉 박혔습니다. 예.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지금, 불교 공부를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선언에 와서 공부를 이제 하니까 이제 처음 듣는 말이, 세상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은 전부 변하고 헛것이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꿈과 같은 것이다. 이런 걸 이제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공부를 하러 오기 전, 저도 이제 불교를 전혀 몰랐으니까요. 이제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이제 노트북을 보지요. 여러분들 다 지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실제로 있다. 실제로 있어서 내가 실제로 있어서 내가 이 노트북을 보고 다른 사람도 노트북을 보고 소나 개, 돼지, 나비, 잠자리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내가 보는 노트북을 다 똑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색깔이,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 색깔만, 이제 색깔이 하나의 모습이죠. 색깔이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서 모습이라는 것이 뭘까? 장미도 모습이고 빨강도 모습이거든. 물론 자기의 눈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적외선도 보고 자외선도 볼 수 있는 생명체가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은 그 인연과 조건이 적외선과 자외선은 못 봐요.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긴 것은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은 7색깔이죠.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7색깔을 보는데, 거기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나 파장이 긴 적외선은 못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서 이제 적외선 카메라랄지 이게 또 이제 망원경 같이 생긴 그 안경을 쓰면 밤에도 보고 적외선도 다 탐지를 하는, 그렇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눈은 지금 못 보지만 그것이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눈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있겠구나.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딱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훈련된 마약을 탐지하는 개를 보면은 우리는 냄새가 전혀 안 나거든요. 냄새가 전혀 안 나는데 마약견, 훈련을 받은 마약견은 그냥 딱 그거를 집어낸단 말이죠. 그 냄새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인연과 조건,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나는 세상을 보고 있고 나를 보고 있다. 거기에서 온갖 생각을 다 일으킨다. 그래서 나와 내 몸과 나다 하는
그런 거를 내 몸과 내 마음이다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벼럽망견이라고 해요. 망견, 허망하게 본다는 거죠. 허망하게 보는 견해지요. 또 우리는 다 지금 똑같이 뭘 보나 뭐 산도 보고 들도 보고 바다도 보고 이렇게 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동분망견이라고 해요. 동분망견, 동업으로 보는 허망한 견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동업망견으로 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저 나무가 어떠니, 저 바다가 어떠니, 저 뭐 건물이 어떠니, 뭐 저 사람이 어떠니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죠. 이거는 사이클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사이클이 같다. 요거를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수많은 화면을 띄울 수가 있어. 뭐만 맞추면, 사이클만 맞추면.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KBS를 내가 보려면 KBS를 봐. 또 MBC를 보려면 MBC를 봐. 또 다른 채널을 보려면 다른 채널을 봐. 그런데 똑같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나는 KBS를 보는데 저 사람은 MBC를 봐. 그러면 KBS를 똑같이 다 같이 보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동분망견이라고 해요. KBS를 다 똑같이 보고 있어. 그런데 다른 또 생명체들은 MBC를 보내. 다른 채널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지금 노트북 안에 KBS도 볼 수 있고 MBC도 볼 수 있고 또 SBS도 다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지금 그 사이클, 자기에 맞는 사이클을 자기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경전에서 나오는 유명한 일수사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을 보고, 물을 보고 네 가지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네 가지로 본다. 천상 사람들은 유리로 봐. 또 물고기는 우리 지금 공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죠. 이런 것처럼 물고기는 그게 자기 세상이라. 물고기가 이렇게 물에서 안 살고 바깥에 이렇게 너무 죽죠. 숨을 못 쉬어서. 우리는 또 공기 여기서 살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죽어요. 숨을 못 쉬어서. 인연과 조건이 달라서 그러거든. 그리고 아기는 뭘로 보느냐? 피고름으로 봐. 그러면 하나의 물을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허공에 있냐? 다른 공간에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 희한하게 물로 보는 거나 물로 보는 거나 그거를 또 자기 사는 세상으로 보는 거나 피고름으로 보는 거나 유리로 보는 거나 이것이 하나도 서로 어떻게 된다? 부딪히지를 않으면서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그 허공 중에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구 사람들이 우주계 은하 이렇게 보는 이러한 말하자면 욕계라고 하는데 이 욕계 세상에 사는 이 허공하고 또 천상에 사는 또 천상 세계하고 다른 공간이냐? 다른 허공이야? 다른 허공이 아니라 한 허공 중에서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수많은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되게 신기한 일 아닌가요? 엄청 신기한.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지. 한 번도. 왜 그러냐? 나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어릴 때부터 내가 보고 주위에 동분망에 동업으로 다 같이 똑같이 보니까 어떻게 보느냐? 저거는 나무고, 저거는 산이고, 저거는 바다고, 요거는 스마트폰이고, 요거는
노트북이고, 이거는 책상이고, 이거는 컵이다, 이거는 음식이다, 이거는 내고, 니는 네 몸이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렇게 보지요. 보는데, 실제로 그것이 그 물질로 된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업력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일체유심조 만법유식이라고 하는데, 만법은 오로지 식이다. 일체 만법은 전부 뭘로 되어 있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일체유심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까지 제일 처음에 이때까지 나는 세상이 내가 보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경계죠. 내라는 것이 있고 경계가 그대로 있어서 내가 저거를 본다. 다른 나비도 뭐 개도 소도 나하고 똑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저게 이렇게 보이지? 어떻게 저게 있을 수 있지? 이런 것도 한 번도 질문도 안 해봤어. 그냥 나서, 그냥 세상이 있어서, 그냥, 세상이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거는 이제 몰라서 그런 건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뒤바뀐 생각. 근데, 이제,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빨간 장미, 동생 보고 빨간 장미 좀 보라고 하니까, 우리 동생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빨간 장미. 나는 보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깜짝 놀랐죠. 정말로 그때 아주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빨간 장미가 실제로 있어서 나도 다른 사람들도 다른 생명들도 모두 똑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빨간 장미라는 거 실제로 있어서 그런 물질이 있어서, 물체가 있어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빨간 장미를 이렇게 못 보면, 빨간 장미를 보는데 동생은 그거를 못 보면, 내가 보는 빨간 장미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명들도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빨간색이 그렇다 하면 이러한 모든 모습, 나아가서는 세상이 전부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려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 빨간 장미는 진짜 무슨 색깔이지? 또 빨간 장미는 진짜 어떤 모습이지?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짜 어떤 모습이지? 이런 것이 정말로 거기에 콕 배겨버린 거예요, 이제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로 이 진짜를 알아야지 내가 잘못하면 내가 엉뚱하게 내가 살다가 죽겠구나, 쏟고 살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로 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정말로 노력을 했죠. 그러나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 왜 해결을 할 수가 없냐? 내 생각 자체가 내 밖에 내가 있고, 난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했으니까 몸뚱이 내가 있고, 또 내가 쓰는 내 마음이 있고, 바깥에 산이다, 뭐 나무다, 뭐 강이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러한 모든 집이다, 이러한 것이 실제로 있어서 내가 본다라는 생각에서 그 이상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아예 되지도 않는 거죠.
벌써 출발이 다른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풀 수가 없는 얘기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걸까? 그냥 살면 될 텐데 왜 세상이 진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뭐 빨간 장미는 진짜 무슨 색깔일까? 무슨 모습일까?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니까 별로 뜻이 없더라고 사는데, 그때가 정말로 젊었을 때 아닙니까? 대학생이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떤 생각까지 갔냐. 내가 이 질문을 내가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남이 나한테 말을 해서 한 질문이 아니야. 물어서 아는 질문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이 질문이 나에게 답을 할 때까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자꾸 나는 이때까지 답을 하려고 했거든. 이거를 답을 자꾸 하려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막 수많은 책도 읽고 뭐 강연도 다니고 철학과 거기 도강도 하고 이랬는데 끝에 가서는 아니야.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래, 딱 한 가지로 결론을 냈어요. 이 질문이 나에게 답을 할 때까지 나는 그 어떤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책에서 뭐 본 거나 남에게 들었던 거 이런 거는 일체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질문만 하고 질문이 대답을 할 때까지 나는 오로지 질문만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기부업을 한 거죠. 알기는 알아야 되겠는데 이걸 뭐 지식으로나 뭐 정보로나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이 나에게 스스로 대답할 때까지 나는 오로지 질문만 하고 기다린다. 그래서 이제 늘 생각이,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빨간 장미가 뭐, 이게 이제 속에서 막 우러나가지고 이게 그 생각이 나요. 그 이제 막 이제 학교에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일하고 공부도 하고 이럴 때는 살짝 잊어버렸다가 금방 이게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게 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러고 있던 중이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죠. 김은숙 도반요 한번 읽어볼까요? 남동생이 정록생명을 아니요, 빨간 장미가 무슨, 아니 거기는 책이 어떠냐, 74쪽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냐면 진짜를 알아야지 쏟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꽉 박혔다. 거기까지 읽었어요. 네,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남에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빨간 장미가 빨간 색깔인지 무슨 색깔이야? 라고 할 테니까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상한 질문인 거예요. 그렇게 지내던 중 동아리 선배가 대학교 불교연합회 회원인 친구에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도인이 계신다고 가보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제가 친구 옆에 있다가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가보니 저 혼자 나온 거예요. 저는 그런 대단한 도인이면 큰 집에서 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보니 조그만 집의 작은 방에 젊은 사람들 몇 명과 어른 몇 분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책상이 있었고 책상 위에 꽃이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하얗고 눈썹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얼굴도 희면서 불그레한 할아버지 한 분이
하얀 옷을 입고 들어오셨어요. 무역지에 나오는 신선 같았어요. 저는 처음 와서 뒤에 앉아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수관에 꽂힌 백합을 딱 가리키면서 이 꽃이 무슨 색깔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얀 백합이 무슨 색깔이냐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네.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가슴이 막 뛰었어요. 어쩌면 여기서 답을 들을 수 있겠다. 예예예. 그까지요. 그 이제 저는 이제 불교 동아리 그런데 다른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림선언의 장백기 선배님이 이제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 출신인데 저희 이제 오빠도 부산대학교 다녔거든요. 그래갖고 그 친구분이라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은 동아리였어요. 같은 그 장백기 선배하고 같은 동아리였는데 그 이제 내 친구가 같이 그거 한 친구가 그 대학생 불교 연합회 동아리에 또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 이제 걔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백기 선배가 세상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도인이 계신다고 거기 한번 가보자고. 이제 걔가 불교 학생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야 우리 한번 가보자. 되게 이제 궁금하더라고. 그렇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도인이시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약속 장소에 갔더니 아무도 안 오고 저만 따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장백기 선배를 따라서 이제 가니까 그게 이제 우리 왜 중학교 때 무협지 엄청나게 읽었거든요. 저도요. 그 무협지에 왜 그거 막 도인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딱 그런 이 모습이신가. 백봉 선생님 처음 봤을 때 완전 신성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좀 집도 조그맣고 뭐 방도 조그맣고 뭐 사람도 몇 명 안 앉아 있고 그렇더라고 봐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사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살짝. 근데 이제 또 와서 법문을 딱 시작을 하시는, 나는 이제 처음 왔으니까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법문을 딱 시작하시는데 이제 요새는 다 그걸로 하죠. 그 침봉으로 안 하고 오아시스로 하지요. 오아시스로 다니는데 그때는 침봉이었어요. 그래서 수반에다가 납작한 수반에 침봉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탁자에 꽂혀 있었는데 거기 하얀 백합이 꽂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딱 그거를 가리키시면서 이 백합이 이 꽃이 무슨 색깔이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세상에 내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다 있네. 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게 내가 살짝 또라이 같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해. 나는 정말 심장이 뛰었어요. 뭐 온몸에 전기가 주르륵 흐르더라고. 이 꽃이 무슨 색깔이냐 이렇게 딱 물었을 때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를 못하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하고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는가? 보도 듣도 못한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그래서 자, 그 다음 읽어보죠. 저기 등광도반님 읽어보실까요? 이 꽃이 무슨 색깔이지? 흰 백합이 흰색이지 무슨 색깔이겠어요. 모두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무색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무색이 무슨 색깔을 말씀하시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비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할아버지에게 와서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분이 백봉 김기추 선생님이셨어요.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선원을 다녔습니다. 매일 법문을 하셨거든요. 아침에 학교 갔다가 선원에 들러서 법문을 듣고 집으로 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선원에 가서 법문을 듣고 자선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스펀지가 되어서 백봉 선생님 법문을 쭉 빨아들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에 대한 제 대답은 적은 적이나 비적이라 적이네. 빨강은 빨강이나 아닌 빨강이라 빨강이네. 이었어요. 비와 무라는 말은 빨강이 아니다 또는 색깔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봉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질문도 해결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소리와 형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한 후 실제로 소리가 있는 것인가, 실제로 형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네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볼 수 있고 네가 나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늘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일시에 해결되어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예. 네. 이제 아마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그렇게 이제 동생이 그렇게 했을 못 본다고 했을 때 진짜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리도 끊어지고 형체도 사라지는 그런 이제 경험을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딱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소리가 있나? 근데 소리가 어떻게 해서 사라질 수가 있지? 뭐 내가 귀가 먹었다든지 뭐 의식을 잃었다든지 이것도 아닌데 소리를 분명히 듣고 있는데 소리가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눈으로 모든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데 세상이 사라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소리가 실제로 있는가? 형체가 실제로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일까? 진짜 소리는 어떤 것일까? 그런 이제 생각을 늘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너무너무 나는 그게 신기했었는데, 이제 내가 너를 보고 네가 나를 본다는 겁니다. 어째 이게 가능한가? 내가 너를 보고 네가 나를 본다는 걸 누가 증명을 할 수가 있나? 내가 본다는 것이, 너를 본다는 것이 실제로 너를 볼 수가 있고 네가 나를 본다는 걸 누가 증명을 해줄 수 있냐? 내가 네 소리를 듣고 네가 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누가 증명해 줄 수가 있는가? 되게 그게 궁금했었어요, 실은요. 왜냐하면 소리와 형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소리가 없을지도 모른다? 형체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본다? 소리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듣는다? 이런 생각이 늘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빨간 장미가 어딨노? 이랬을 때 아마 그 질문하고 딱 맞아떨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이 이제 무색 딱 이러시더라고. 이 하얀 백합이 무슨 색깔이지? 무색. 우리는 이때까지 흰색 이랬잖아요. 흰색. 그 이외에는 생각해 볼 수가 없지. 백합이 흰색이라고. 근데
선생님 무색 이라시는 거라. 근데 무슨 일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무색이라야 맞다라는 생각이 그냥 순간적으로 무색하는 동시에 그냥 탁 마음에 와닿아버린 거예요. 무색이 무슨 색을 말하는지 그냥 탁 알겠더라고 그게. 그래서 진짜 가슴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색? 그러자 무색? 하고 비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무색 비색이 아니면 무색 비색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나는 빨간 장미를 보고 동생은 빨간 장미를 못 보냐는 겁니다. 실제로 빨간 장미가 있어서 빨간색이 있어서 빨간 거를 보거나 빨간 거를 못 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색 자체가 색이라는 것이 본래 무색인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빨간색으로도 볼 수 있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까만색으로도 볼 수 있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것을 초록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난해한 얘기죠.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난해한 이야기인데 이치는 맞거든요. 이치적으로. 왜? 이제 저 뒤에 이제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다른 동물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개는 빨간색을 못 본다는 거거든요. 빨간색을 짙은 회색 아니면 검정색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빨간 장미를 딱 갖다 놓고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 빨간 장미를 다르게 보는데 그럼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빨간 장미에 말하자면 색깔이 없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 색깔이 없어야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수많은 색깔로 볼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라요.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지금 내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뭐라면 동분망견이라고 했죠. 동분망견. 내가 늘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울을 딱 봐 아침에. 거울을 딱 보면 그 거울에 비친 영상을 보고 이거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말하자면 그 영상이죠. 개가 반려견인 개가 그걸 딱 볼 때 어떻게 보겠나요? 나처럼 보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한 얘기라요. 고양이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소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뭐 우리가 지구상에 같이 살고 있는 주위에 있는 동물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뭐 벌이다 나비다 뭐 또 다른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에 있는 중생들이 정말로 다르게 볼 것이라. 그러면 실제로 내 몸은 어떻게 생긴 게 내 몸이야? 진짜 내 몸은? 진짜 내 몸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지금 자기 얼굴 자기가 볼 수 있나요? 자기 얼굴 자기 못 봅니다. 여기서 자기 얼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뭘 통해서 보지요? 거울이나 있는 영상을 통해서 보죠. 자기 얼굴 자기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거울 딱 비친 걸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건 내 얼굴이다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나는 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진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진짜 내 모습은 빨간 장미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진짜 내 모습은. 그래서 이게 이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말은 이제 이게 간단한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은 이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 안, 이, 비, 설, 신, 의죠. 육근으로 보는 육진 경계.
색, 성, 향, 미, 촉법. 지금 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눈으로 보는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색, 성, 향, 미, 촉법. 육근과 육진이 만나는 육식.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모습이라고 배웠죠. 모습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떻게 생겼느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는 뭐가 없다? 실제로 거기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습 공식을 시키지 않나요? 지금요. 왜? 지금 나는 어떤 뒤바뀐 생각을 하냐면 이러한 컵이 실제로 물질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모든 생명체들이 내가 보는 것 같이 똑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거든. 그 말이.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나의 감각기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변이라고도 하고 감각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감각기관으로 보는 하나의 헛것, 허상.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불교에서는 환화상이라고 해요. 환화.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헛것이다. 그림자다. 영상과 같다. 영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물체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이 지금 노트북에 지금 영상이 다 떠 있는데 실제가 아니죠. 그림자죠. 그림자. 이런 그림자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손으로 만진다든지 눈으로 본다든지 귀로 듣는다. 이게 이제 이러한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동분만견, 별엄만견 이러한 것을 모습이라고 한다. 모습. 이게 이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색이죠. 지금 색, 빛깔, 모양, 모습 또는 빛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공하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세상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다 해서 끝나면 진짜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이러한 모든 허상들이 어디서 왔느냐? 나의 본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나의 본성에서. 이거를 이제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일체의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인가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이해를 하면 불교의 그 가장 중요시하는 여러 가지 기본 이치들을 다 섭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섭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 그때부터 어떻게 봤냐. 일체의 모든 모습은 나의 인연과 조건을, 지금이니까 나의 인연과 조건이라고 하지만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헛것이구나.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보기를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뭐가 딱 안 됐냐 하면은 그 보는 자 있잖아요. 보는 자가 누구냐? 나지요, 나. 나에 대해서는 딱 고정을 시켜 놓은 거라. 나 이외 내가 보는 대상, 경계는 전부 헛것이다. 이렇게 다 됐는데 몸뚱이도 헛것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되는데 나, 그 보는
그러니까 주체, 그러한 헛것을 보는 주체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 본문을 딱 들으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허공으로서의 나. 그때 내가 나라는 주체를 딱 고정시켜 놓고 모든 것을 헛것이다 했다라는 것을 그때 내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깥의 거를 상대를 헛것이다 해도 그것은 이미 주객이 나뉜 상태에서 보고 있었다. 그거를 이제 이해하게 됐죠, 제가. 이거 조금 골치 아픈 얘기죠. 그래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한 6분만 쉽시다.